오늘의 훈련이 이루어질 이곳은 자그마치 해발 800m를 자랑하는 험준한 암벽지대입니다. 수직에 가까운 깎아지른 절벽은 높이만 30m. 내려다보는 것만으로 눈앞이 아찔할 정도입니다. 비교적 경사가 완만한 3개의 코스에선 절벽을 마주보고 내려오는 후면 하강을 실시하지만 가장 높고 가파른 절벽에선 땅을 바라보고 뛰어내려야 합니다. 자, 보고! 하사! 이! 대! 큐! 하강 준비 끝! 하강! 하강! 후면 하강은 절벽을 마주보고 내려오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침착하게 암벽을 딛고 한 걸음씩 내딛기 시작합니다. 평지를 걷듯 절벽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한 발짝이라도 잘못 디디면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들어간다! 정배치! 처음에 내려갈 때는 엄청 무서웠었는데 계속 내려가고 이제 감을 알다 보니까 조금 수월케 할 수 있었는데 좀 적응하기에는 좀 더 숙달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면 하강은 절벽을 등지고 내려가는 건데요. 90도 각도로 깎아지는 수직 절벽에서 뛰어내려야 합니다. 하강! 시선이 까마득한 절벽 밑으로 향하면서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 들어오지만 높이 30m의 절벽을 불과 5초 만에 뛰어내립니다. 아찔한 높이와 속도에 이대규 하사는 그저 헛웃음만 나는데요. 방금 이렇게 인원 뛰어내리신 거 봤는데 예. 딱 보시고 나서 어떠십니까? 굉장히 좀 잘 능숙하게 내려가시는 것 같던데. 너무 잘해가지고 나도 잘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면 하강에 비해 고난도의 기술과 담력이 더 필요한 상황. 자, 전방에 함성 5초가 발사! 나 지금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예! 중대장님이 생각난다! 중대님께다요. 큰 소리로 하고 싶은 말. 시작! 중대장님! 늘 감사합니다! 하강 보고. 하사! 이! 대! 큐! 하강 준비 끝! 하강! 하강!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특전사 용사가 가벼운 발걸음으로 깎아지른 절벽을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특전사 훈련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과정의 하나로 손꼽힌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저런 걸 쓰지? 누굽니까 그? 해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안녕하세요. 순삭 밀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스터 선샤인입니다. 사실 다 보진 않았습니다. 지나가다가 잠깐씩 봤는데 우연히도 그 장면이 무기가 나오는 전투 장면이었습니다. 보고 나서 조금 짚을 사항이 몇 개 있어서 오늘 미스터 선샤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나라 제작 여건상 무기 고증이 힘든 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죠. 여기에서 뭐 비판을 하기보다는 몇 가지 팩트 체크만 하기로 했습니다. 미스터 선샤인을 아주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보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팩트 체크 첫 번째입니다. 광송보 전투에서 조선군하고 미 해병대하고 전투를 하는데요. 조선군이 쓰는 화승총이 나옵니다. 플린트랑 머스켓에 부싯돌을 끼우는 부분에다가 화승총 심지를 끼우고 썼습니다. 이러면 좀 안 되거든요. 원래 화승총 심지는 앞쪽에서 떨어지든지 뒤쪽에서 떨어지든지 두 종류예요. 화승총에 대한 조금 디테일한 묘사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화승총은 심지가 탁 붙고 나서 화약 접시에서 화약이 타들어가면서 발사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아쇠를 당기고 나서 바로 팍 나가는 게 아니라 약 0.2초 정도의 딜레이가 있어요. 탁, 퓨, 그 다음에 확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게 아주 디테일이 잘 된 게 지난번 제가 소개해드렸던 라스트 모히칸입니다.
원래 화승총이나 플린트락 같은 총은 나갈 때 펑 소리보다는 착, 슉 그런 소리가 훨씬 어울려요. 조선군이 썼던 화승총의 위력은 쉽게 말해서 임진왜란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이때 미군은 롤링블럭이라는 소총을 썼었고요. 퍼커션 타입의 총도 썼는데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장계가 조정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쏘는 총은 100보밖에 날아가지 않는데 적의 총은 500보밖에서 정확히 날아온다. 전투 자체가 성립이 안 됐죠. 팩트 체크 2, 윈체스터 1894. 말 그대로 1894년에 나온 건데, 자, 이 윈체스터는 레버를 한번 밑에 내릴 때마다 탄피가 위로 나와요.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윈체스터에다가 위에 스코프 조준경을 달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탄피가 배출이 안 돼요. 나는 왜 제작진이 이런 짓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렵게 사진을 구했습니다. 마운트를 총 옆쪽에다 달아야 된 다음에 탄피가 충분히 나갈 수 있게끔 충분한 공간을 두고 스코프를 달아야 됩니다. 또 하나, 이때 당시에는 광학기술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스코프는 길었어야 돼요. 남북전쟁 때도 달긴 달아서 샤프슈터라고 있었거든. 그래서 걔네들이 저격수를 했었다고. 근데 총열 길이만큼 스코프 길이가 길어요. 그런 거 갖고 쐈다고. 그러니까 요즘 거 갖다 쓰면 안 돼. 그러니까 만약에 해외 제작자였으면 내가 잡아서 고문을 했겠죠. 정말. 미스터 선샤인의 김태리 씨 연기는 어땠어요? 뭐 잘 합디다. 좋아하는 연예인 따로 없으세요? 전 가수들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블랙핑크와 트와이스, 양대 산맥이죠. 요즘에 조금 아이즈원한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이병헌 씨가 여자 주인공한테 모신나강을 선물해줘요. 근데 그 모신나강이 M1891이에요. 그래서 아야 1891년에 나왔으면 말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1930년에 리모델링한 거예요. 저격수를 위해서. 그래서 보시면 장전 손잡이가 아래쪽으로 구부러져 있죠. 왜 구부러져 있냐? 장전 손잡이가 일자면은 들리면은 스코프에 걸리잖아.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거기 달려있는 PU 스코프예요. 그 스코프는 1940년에 나온 거야. 이거 가지고 독일군하고 스탈린그라드에서 서로 저격전 많이 했었다고. 영화 나오잖아요. 그 Enemy at the Gate라고. Runs with the crowds. Now, Joseph and their Adolf. 거기 보시면 일본군이 쓰는 권총이 나와요. 이게 남부 14식. 1914년 아닙니까? 아니, 걔네는 저기 뭐야 저기 탄신일 그거 붙이잖아. 그래서 아마 그게 쇼와 14년일 거예요. 이게 1920년대 이후에 나온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뭘 따라했냐면은 독일군의 루거 P08 따라서 한 거라고. 모양은 비슷하죠. 근데 이것도 성능이 저열해요. 실전에서 잘 안 썼어. 미스터 선샤인, 뭐 제가 전체적인 내용은 다 보지 못해서 뭐 러브 스토리는 뭐 훌륭했겠죠. 그러니까 뭐 시청률 높았겠죠. 뭐 시청률 높은 건 제가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런 거 고증하기 힘드시면 저 보시면 돼요. 시중가보다 30% 싸게 해드릴게요. 연락 오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무도 연락을 안 해. 더 이상 안 들어가는데. 이게 안 맞아요. 안녕하세요. 전쟁사 연구하는 남자 남보람입니다. 오늘 같이 나눠볼 주제는 사이렌스트입니다. 사이렌스트. 이 영화 기억나세요? 킹스맨. 요원들이 한 줄로 서 있는데 위아래 붙은 체크무늬 옷 입고 나와서 훈련 받거든요. 저는 처음에 그 영화 볼 때 왜 저렇게 불편한 옷을 입고 훈련을 받나, 그거 입고 화장실 가면 그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찾아보니까 사이렌 슈트는 처치를 대표하는 옷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이렌 슈트는 원래 노동자들이 즐겨 입는 옷이었거든요. 그 노동자들이 보일러 수트라고 그래서 피부에 직접 기름이나 흙이 묻으면 안 되니까 보일러 수트를 위아래 붙은 옷을 입고 다닌 겁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정비 공장에 가면은 정비하시는 그 선생님들 입고 있는 위아래 붙은 옷 있죠? 그게 보일러 수트이자 사이렌 수트입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발발 전에 정치가였던 윈스턴 처칠은 서민층의 표를 얻어야 했습니다. 서민층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속으로 다가가고자 선택한 수단이 바로 보일러 수트였던 거죠. 그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윈스턴 처칠은 이 옷을 그대로 입고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전쟁을 하겠다는 의미로 대중들 앞에 나섰고요. 특히 이 옷을 설명하면서
독일의 공습이 시작되는 사이렌이 울리면 나는 그냥 이 옷을 입은 채로 대피한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이렌 수트가 영국 국민들 전체로 퍼지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아마 떠올리는 옷이 하나 있으실 거예요. 영화 탑건에서 탐 크루즈가 입고 나온 조종복, 공군 조종복 있죠. 그것은 공군도 입고 해군도 입고 공군 조종사만 다 입고 항공 조종사들도 입는 옷인데요. 그 옷하고 비슷한 옷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바로 아실 텐데 우리가 흔히 점프스트, 오버올이라고 부르는 거 있거든요. 앞에든 옆에든 뒤에든 자크 하나 달려가지고 한꺼번에 입고 벗는 옷. 그 옷은 사이렌 수트하고 무슨 관계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기본적인 형태는 다 같은데 뿌리가 다 달라요. 사이렌 수트는 영국 노동자들의 보일러 수트에서 온 것이고 점프 수트는 1942년에 개발된 미 공수부대 낙하산복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커버올 수트는 사실은 원시라고 하는 아기들 통짜 옷 있죠? 거기에서 온 겁니다. 이건데요.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항공 조종하는 후배한테 빌려서 왔고 원래는 이거를 안에 이렇게 입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20회 때쯤에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살을 빼서 이거를 입고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렌 수트는 원래 대피용으로서 많이 입었어요.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엄청나게 공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안 마당이나 아니면 그 마을의 공통된 공간에 대피호가 있었어요. 이 일이 벌어졌다 싶으면 그거 쫙 한 번에 입고 달려갖고 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기도 편하고 통으로 돼 있으니까 따뜻하고 그래서 입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성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이것은 처칠도 예측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인기 있었던 이유는 대피호들이 대부분 지하로 파져 있으니까 계단을 오르내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피호까지는 빨리 가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막 뛰어갔다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치마를 입었잖아요. 치마를 입고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렌 수트는 그것을 입고 달릴 수도 있고 여성도 계단을 오르내릴 수도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것이 의외로 굉장히 따뜻했어요. 이걸 끝까지 잠그고 있으면 대피호 그 음습하고 그늘진 곳에 3일, 4일 있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방한복으로서 굉장히 좋았던 것이죠. 마지막 하나는 이 디자인이 여성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아기들 입는 그 통옷 있잖아요. 그거랑 디자인이 익숙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들이 좀 더 친숙하게 그것을 만들고 입고 활용하고 또 입히고 나눠줄 수 있었겠죠.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사이렌 수트는 영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고 이 옷은 지금까지도 영국인들에게 불굴의 의지, 가족, 화합, 협동 이런 상징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일상에서 보는 그 옷들이 이런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옷을 선택을 하시면 좀 더 센스 있는 아이고 내가 이런 얘기하면 네 옷이나 자주 보라겠다.